유기견 김경원. 유난히 외로워하던 유기견 한 마리. 유난히 쓸쓸해 보였던 유기견 한 마리. 가슴 속에 끙끙 앓고 있던 유기견들의 지난 아픈 상처.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람들에게 버려져 이곳으로 오게 된 유기견들. 환경도 열악한 곳에서 꼿꼿하게 살아가고 있는 유기견들. 지난 아픔 다 내려놓고, 지난 슬픔 다 내려놓고, 너희들에게 넓은 우주를 줄 테니 그곳에서 다른 배들과 마음껏 뛰놀거라. 너희들에게 넓은 우주를 줄게. 안녕하세요. 포스코 1% 나눔재단의 만남이 예술이 되다 시즌3 나레이션을 맡은 오윤아입니다. 차가운 세상에 받던 상처를 따뜻한 글귀로 치유하는 한 편의 시를 애니메이션과 함께 만나봤는데요. 가슴 한켠을 울리는 감동적인 글이었죠. 이 영상 속 시를 쓴 주인공의 리얼 스토리 함께 만나러 가보실까요?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석, 꽃이 되어 너는 나에게 봄이다. 오늘 소개해드릴 분의 시집 제목들의 모음인데요. 어때요? 읽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나요? 이 시집들을 쓰신 오늘의 주인공, 세상에서 가장 값진 시인 김경원님을 만나러 가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남이 예술이 되다 제작진입니다.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핸드폰에 있던 시를 여기 노트북으로 옮겨 있었어요. 보통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동물로 사는 심리를 치료주기 위해 동네의 신인 상담사를 공부하고 있고요. 시쓰기도 동물 훈련하기 등을 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시를 쓰시나요? 핸드폰으로 생각날 때마다 이 시를 따서 노트북으로 보관을 하고 있어요. 글자 하나하나가 모여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김경원님. 처음 글을 쓴다는 게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언제부터 시를 쓰게 됐나요? 3살이라는 어린 나이로 강천터미널에 버려졌었다는 사실을 중2 때 이제 선생님으로부터 이제 알게 되었어요. 부모가 없다는 이유로 또 이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왕따와 당했었고, 그런 아픔들을 이겨내기 위해 낙서처럼 시를 쓰곤 했는데 중2 때부터 꾸준히 시를 썼었고, 이제 그 시를 이제 고등학생 반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이제 도와줘서 시집을 내게 되었어요. 가장 좋아하는 시는 어떤 건가요? 나태주 선생님의 풀꽃이라는 시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는 라는 말이 무척이나 힘들었던 그 시절에 그 시를 읽고 위로를 받다 보니 나태주 선생님의 그 시가 좋아진 거예요. 제 이제 인생의 롤모델이자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그런 시였습니다. 김경원님은 2016년 널 위해 우리는 별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스토리 펀딩으로 무려 755명이나 참여, 1,155만 7,500원의 모금액으로 첫 번째 시집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석을 출간했다고 합니다. 또 대학 생활을 하며 쓴 시들을 모아 2019년 출간한 두 번째 시집 꽃이 되어는 청와대까지 알려져 2020년 대통령 신년 오찬회에 초대받는 영광을 안기도 했었다고 하네요.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안몽순이 만나러 가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경만아 어서 와. 안녕하세요. 오랫동안 못 봤는데 그동안 잘 지냈어? 네, 잘 지냈어요. 너 더 멋있어졌다. 감사합니다. 이분은 누구세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셨던 안몽순 선생님이자 이제 그 저에게 시를 쓸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선생님입니다. 경원님은 어떤 학생이었나요? 지적 장애 뇌병변이 있는, 그래서 사실은 몸도 많이 불편한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몸이 불편하고 말이 어눌해서 친구들에게 왕따도 당하고 괴롭힘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원이가 시를 만나게 되고 시를 통해 스스로를 위로하기 시작했고요. 직접 시를 써서 친구들에게도 주고 그때 고3 담임이어서 힘들었던 저에게도 시를 선물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경원이의 시를 통해서 학생들과 제가 많은 힘과 용기와 위로를 얻었죠. 학교에 오니 어떤가요? 학교는 1년 만에 온 것 같고 수업도 생각이 나고 그대로도 괜찮아라는 제 기억이 나요. 나는 비록 넘어지지만 너로 인해 툭툭 태어날 수 있어 감사하며 너 또한 그대로도 괜찮다는 걸. 이 의무가 가장 마음에 와닿아요. 제가 고3 때 유독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를 위해 썼던 시예요. 멋지게 성장한 제자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경원이가 고3이었을 때는 과연 경원이가 어떻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까 사실 걱정이 많이 됐었죠. 경원이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도 저는 걱정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 어느 직장에서도 경원이를 취업시켜 주지 않았을 건 뻔했고요. 또 시를 쓰는 것만으로는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사실 걱정이 많이 됐었죠. 그런데 지금은 경원이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경원이 주변에는 경원이를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이 있고요. 또 경원이 스스로도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동물을 사랑해서 반려동물학과 대학도 졸업하고요. 지금은 또 운동도 하고 있고요. 이 아이의 미래가 굉장히 기대가 돼요. 경원이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쭉 보고 싶고요. 경원이가 3번째 시집을 내고 싶다고 저한테 왔는데 더 이상 출판사에서는 시집을 내기가 어려워서 그냥 제가 학교 앞 복사집에서 제본을 해 주었거든요. 이 시집을 언젠가는 출판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지금 경원이가 동물 매개 심리 치료사를 꿈꾸고 그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그런 경원이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뿌듯하고 또 대견합니다. 강아지에 대한 남다른 애착으로 반려견과 관련된 시도 많이 쓰신 경원님. 동물 매개 심리상담사가 되어 동물들과 함께 사람들의 심리를 치료하는 새로운 꿈도 꾸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동물 매개 심리상담사를 꿈꾸게 된 계기가 있나요? 고2 때 한 TV 프로그램 갔는데 유기동물 보호소에 관련된 내용이었고 그걸 보고 난 이후 저는 이제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꾸준히 봉사활동을 했었고 그냥 한참 마음이 안 좋았을 때 이제 산책에 나가는 도중 그 개가 제 눈을 핥아주는 걸 보고 사람의 마음을 위로할 줄 알고 동물로 이제 사람들의 심리를 치유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알게 된 게 이제 동물 심리 상담사였어요. 동물 매개 심리상담사를 준비하는데 힘들진 않으세요? 공부하는 것도 힘들지만 큰 개를 다루기 위해서 힘을 기르기 위해서 육상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시작했는데 감독님께서 재능을 발견하셔서 육상 선수로 시작하게 되었어요. 차근차근 준비해서 따뜻함과 위로를 주는 그런 동물 매개 심리 상담사가 되고 싶어요. 시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나진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저의 시는 꾸밈이었고 솔직하면서 담백한 시를 쓰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로 인해 세상에 위로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남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고 사람들이 내 시를 읽고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시집의 출간 계획이 있나요? 시집을 출간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아서 당분간 출간 계획은 없지만 시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꼭 시집을 출간하고 싶습니다. 세상에게 받은 상처를 시로써 스스로 극복하고 치유하는 김경원님과 따뜻한 그의 시를 만나봤는데요. 또 한 번의 위로와 희망이 될 그의 4번째 시집이 기다려지네요. 여러분도 이번 주말을 김경원님의 시 한 구절과 함께 보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지금까지 만남이 예술이 되다 시즌3 나레이션 오윤아였습니다.